출근길에 경제 유튜브 하나 보고 점심시간에 단톡방에서 종목 얘기 듣고 퇴근 후에 미장 종목 추천 영상 보다가 잠듭니다. 그런데 막상 내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는지도 헷갈립니다. 내가 왜 이걸 샀더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매일 정보를 소비하지만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대박나는 게 뭔지 알고 싶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엔 진짜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시작해야 하느냐입니다. 이게 막막한 이유는 무엇을 살까 보다는 결국 내 돈을 어디에 얼마나 나눠 넣을까를 모르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ETF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현금이든 결국은 비율과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고 감으로 투자하기보다 수십 년간 검증된 사람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참고해서 내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따라해야 할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대가들이 어떤 자산에 비중을 두는지, 그 안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포트폴리오가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한 종목 하나를 보고 바로 사보고 물리면은 장기 투자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내 전체 계좌가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투자 근거로 해당 종목을 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의 등하락에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건 결국 자기의 돈의 지도를 미리 그려두는 일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결국 심플하게는 4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얼마나 오래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고 갈 것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버핏처럼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따라하면 되나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직장인이고 누군가는 불규칙한 현금 흐름을 가진 자영업자죠. 투자금이 500만 원인 사람과 5억 원인 사람은 당연히 같은 전략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한 종목만 사든 국민연금이 500개 종목을 가지고 있든 그건 각자의 돈의 성격과 기간, 책임 그리고 규제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초보자들이 멈춘다는 겁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떤 걸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찾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검증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내 상황에선 어떤 조합이 맞을까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엉뚱한 데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뼈대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종목보다 타이밍보다 먼저다. 그럼 왜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야 할까요? 많이들 아시는 세계적인 투자자들 있죠.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드러켄 밀러, 캐시 우드, 켄 피셔 이런 사람들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은 절대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단순하게는 나라별 성장률이라던가 금리 사이클, 산업의 성숙도, 규제의 변화, 유동성, 환율 흐름, 재무제표 성장률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그들의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그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쌈F 보고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기마다 증권 당국의 보유 종목과 비중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자산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로 가장 원본 데이터에 가까운데 SEC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SEC에서 공개되는 쌈F 리포트를 통해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웨일스 위즈덤 이런 사이트도 있고 밸류사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수백억짜리 리서치를 공짜로 읽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인력과 비용과 리소스가 그 정도의 가치는 할 테니까요.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완전히 실시간은 아닙니다. 보통 45일에서 90일 정도 시차가 있고 공개하기 싫은 포지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중요하게 보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중기채 ETF를 늘리고, 어떤 투자자는 헬스케어가 싸졌다고 보고 투자를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중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 달러 자산으로 옮겼죠. 이렇게 여러 투자자나 대가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점에는 시장 전체에 큰 물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뉴스 몇 개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누가 위험을 피하고 누가 기회를 보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의 종목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저도 아직 잘 안 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랑은 큰 차이가 있겠죠. 이걸 알면 뉴스와 유튜브에 쏟아지는 단편적인 정보 속에서도 어디를 봐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투자 대가들이 워낙 많죠. 하지만 한 번에 다 보려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진 3명의 투자 대가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3사람만 봐도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버핏 스타일은 사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 가치 투자죠. 많이들 알고 있는 집중 투자하면서 장기 보유하고 잦은 매매를 하지 않죠. 레이 달리오 스타일은 모든 경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균형 잡힌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고 매크로를 많이 보고 리스크를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트럭앤 밀러 스타일은 빠르게 포지션을 전환하는 겁니다. 매크로 당연히 중요하고 뭔가 확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기민한 전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그래서 사람마다 포트폴리오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럼 나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깝지를 얹으면은 개인 포트폴리오의 뼈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을 좀 더 살펴보면 워렌 버핏은 좋은 기업을 고르고 충분히 싸다고 느껴지면 크게 들어가서 오래 들고 가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매매는 하지 않죠. 소비재, 금융, 에너지처럼 경기가 흔들려도 망하지 않는 산업에 집중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현금도 하나의 포지션으로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왜 그걸 들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버핏이 소비재나 금융을 계속 들고 있는가 뭘까를 고민해보고 나만의 답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언제나 그들만의 투자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2분기 기준으로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 자산이 약 2,580억 달러 정도 되고 그중 상위 5개 종목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애플이 22%,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8%,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이 뒤를 잇죠. 최근에는 철강사 뉴코어, 건설사 레나 같은 실물 산업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중이 높습니다. 막대한 현금 비중인 약 2천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죠. 이건 위기 때 기회를 잡기 위한 대기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오 스타일은 방향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개별 기업보다 세계의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폴리오를 보면 ETF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 대형주뿐만 아니라 신흥국, 금, 채권, 원자재까지 여러 자산이 한 계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살까보다 어떤 자산군을 얼마나 가져갈까입니다. 브리지워터의 2025년 2분기 13회프를 보면 운용자산은 약 248억 달러고 여전히 미국 대형주와 글로벌 ETF가 중심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주 비중을 사실상 전부 정리하면서 중국 관련 익스포저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성장은 매력적이면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졌다는 쪽에 무게를 옮긴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 대형주 채권금처럼 방어 핵심 자산은 유지하거나 약간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는 구조를 만들었죠. 달리오의 말처럼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비는 가능하다. 그의 대표 포트폴리오 올웨더도 같은 철학입니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미국 전체 ETF에 50% 투자하고 중기채 20%, 신흥국 ETF에 10%, 현금 20%. 이 정도만 해도 달리오식 안정형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 전략은 분산 매크로형은 세상을 예측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어떤 변화에도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밀러 스타일인데 속도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1분기에도 매수도 30개 종목을 하고 매도도 몇십 개 종목을 하면서 막 포지션을 바꿉니다. AI, 반도체, 헬스케어, 항공, 심지어 소형주 옵션까지 섞는데 지금 시장이 어디에 돈을 주고 있나 그걸 포착하면 바로 방향을 트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등 구간에 선대 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개인이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은 개인이 투자 운용사처럼 빠르게 대응하거나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샀는가 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그의 패밀리 오피스가 공개한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는 약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공시된 자료를 보면 한 분기 안에서도 보유 종목이 적지 않게 바뀌며 AI, 반도체, 헬스케어, 제조, 산업 관련주 등 당시 시장 모멘텀 섹터들을 전술적으로 조합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반면 중국 관련 거시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의 비중은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 순환주보다는 구조적 성장과 혁신 섹터에 무게를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포지션을 조정하는 스타일. 즉, 그의 포트폴리오 변화는 단지 감이 아니라 거시지표와 산업구조 변화를 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의 공통점이라던가 그리고 개개인이 이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어떻게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